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에도 재판과 징계는 별도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범계 장관이 어제도 말을 아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한창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시 나도 숨 좀 돌리고. 네. 오늘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기사는 90%가 다 이성윤 지검장 기사예요. 어제 말씀드린 걸로 그럼 그랬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감찰 정도가 유력할 텐데. 구체적인 뭐 수위와 어떤 단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나 감찰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 박범계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징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절차 관련해서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 과거 사례와 다르게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분명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기소와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중잣대 문제, 내로남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만나서 서로 부하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교환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데 기소되기 전에 이미 강등이 됩니다. 그냥 네. 자천성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강등이 되고 그래서 부산지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결국 무죄가 돼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결까지 받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기소가 되자 강등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은 아닐까에 대한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기 전에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했죠.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인사는 오히려 승진을 하기도 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 봤을 때 결국 결론이 많은 사람 생각할 때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사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기소가 되더라도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현 정부가 볼 때 비협조적인 검사들은 기소가 되지 않아도 좌천이 되고 공직기관 것으로 좋지 않은 사인이 될 수 해석될 있겠네요.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지만 국민의 법감정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을 그러면 출국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옳았느냐? 옳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정리가 무너지면서 그 법 감정을 따르는 게 과연 법치주의냐? 그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사실상 떼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검사와 법무부가 그런 법감정에 휘둘렸다는 게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를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이번 사건은 아니고 다음 사건부터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박범계 장관도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고 얘기할 때 그 절차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왜 꼭 김학의 전 차관 사건부터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드러났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죠. 드러났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법치주의 위반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 정의가 어긋났다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게 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헌법에 주어진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선임 기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야당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 집행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 그리고 검찰 최고위직들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취할 것은 취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근데 이 좀 재밌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기사에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요. 반부패 수사부장 말고 그 전에 이제 형사부장을 할 당시 2018년도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선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뿌렸는데 여기에서 이 직권남용 법리 관련해서 이런 것은 죄가 된다, 이런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 사안과 비슷한 내용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알면서도 위법을 저질렀으면 죄질이 더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 발표 내용을 보면 향후 재판 절차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뿐이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경우에는 과거 이성윤 지검장이 관여해 내부적으로 배포한 이 안내책자를 검찰이 증거 서류로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안내책자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신이 관여해 작성한 그 사안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즉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다분한 상황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당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논의를 거쳐서 수사를 종결하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주장들은 앞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내책자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다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러한 수사 지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대 주장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